가천대 이상 합격하는 방법은 총 4가지를 기준으로 잡았어. 왜냐면 입시가 4가지가 있으니까. 자, 내년도 이제 고3이 되면은 이런 일정을 가지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요 9월 달에 이제 있지. 9월 달 여기 수시 원서 접수가. 그래서 이때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될 텐데 1학기 성적이 이제 다 나온 걸 가지고 이때 이제 뭐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이렇게 4가지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원서를 쓰게 될 거야. 특히 수시 원서 6개를 쓰게 될 거고, 또 수능을 치르고 나면 이제 최저 등급을 맞추든가 아니면은 뭐 수능으로 대학을 가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 수능이 끝나고 나서 약수령 논술 시험들이 있어. 그래서 약수령 논술 시험들을 치르고, 그 다음에 수능 결과 발표, 수시 합격자 발표 기간이 있고, 정시 합격자 발표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합격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지, 고등학교 생활이. 그래서 요 9월이 오기 전에 뭘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지.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뭔가를 만들어 나가면 되겠어. 자, 가천대를 잠깐 살펴볼게. 가천대의 선발 총 인원은 4천 명이야. 그치? 이 4천 명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한번 볼만해. 자료가. 자, 수시 쪽을 먼저 보게 되면은 수시 쪽에 여기 이제 논술 위주라는 게 있고, 그다음 학생부 교과가 있지. 이제 2학년들이니까 교과가 뭔지는 알지. 점수로 가는 거. 그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요게 이제 수시가 되겠지, 이렇게. 아까 4천 명 중에서 그 중에 논술 위주. 가천대 약수령 논술이 대략 1,000명 정도 되는 거야. 4천 명 중에 1,000명이면은 거의 한 4분의 1을 논술로 뽑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발 인원을 뽑고 있는 전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 학생부 교과는 요 2개인데 주로 농어촌 이런 건 오늘 좀 뺄 거거든. 그럼 요 2개 일반 전형들. 이 2개를 합쳐서 역시 또 한 800명 정도 되지. 그래서 여기서 한 4분의 1 선을 뽑아내고 자, 종합전형. 종합전형도 가천 바람개비랑 가천 요 AISW 전형. 요건 합치면은 한 580명 정도. 이쪽은 니네 게 아니야. 사회기여자, 농어촌 이런 거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오히려 종합전형이 더 적지, 가천대는. 그래서 여기가 900명, 그다음에 교과전형이 한 800명, 그다음 종합전형이 한 500, 600명 정도. 이 정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인원들은 4천 명 중에 정시 인원이 되겠지. 정시 쪽을 보게 되면은 정시 쪽은 전체적으로 가나다군이야 이게. 가군, 나군, 다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400명 정도. 그래서 정시 쪽도 많이 뽑죠. 그래서 가천대는 약수령 논술을 정시 이런 쪽을 2분의 1 이상 뽑는다고 보면 되고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될 거야.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너네도 잘 알겠지만 이 가천대는 좀 특별한 게 있어서 지금 사실 4등급 이하인 학생들도 좀 가능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가능해지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일단 교과 전형은 점수로 가는 거야. 1에서 3학년,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어떤 점수들, 등급 나온 것들 있잖아. 걔를 평균을 내게 되지. 그 평균이 몇 점 이상이 되면은 대학을 가게 되고, 그다음 수능 최저 등급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 그런 전형이지. 가천대 쪽은 좀 살펴보면 가천대는 크게 2가지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라는 게 있고 교과 전형 중에 그다음 또 하나는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어. 지균이라 그러는데 지균은 학교장 추천이 필요해.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교장 추천 보통 이제 뭐 얘기하면은 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소속 고등학교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에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는 얘가 좀 더 뭐 평범하고 좀 수월하지 학생부 우수자 전형. 자, 잘 보면 학생부 교과 100%야. 간단하지. 교과 등급으로 뽑겠다는 얘기야, 점수로. 선발 인원은 각 과별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선생님이 설명회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자료를 너네한테 줄 거야. 한번 자기가 원하는 과를 몇 명을 뽑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 좋겠지.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 그래서 2개의 6 이내를 맡아야 된다. 2개의 6 이내. 그래서 나중에 수시원서를 접수하게 되면 교과 전형이 성남시에서는 사실 수정중원고에서는 교과 전형이 유리해. 그러면 그게 수능 최저를 준비해야 될 텐데 수능 최저 등급을
잘 딸 수 있는 과목들을 선정해서 이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겠지.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 자연계열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하게 되면은 한 개 등급을 상향하여 적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4등급 받아도 3등급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하게 되는 학생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지. 그리고 사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것도 되게 중요해. 동점자 처리 기준. 그래서 가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여기에 반영돼 있는데 최상위 학기 성적 우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현재까지 3개 학기가 지났는데 4등급이었다고 볼게. 그리고 나머지 2개 학기가 남았는데 열심히 해서 이렇게 받았다고 볼게. 그지? 그러면은 이게 최상위가 되겠지. 최상위 성적 우수자. 최상위 학기의 성적 우수자. 그지? 제일 높았을 때 2등급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게 높은 학생을 뽑겠다. 평균 등급이 뭐 예를 들어 4, 4, 4, 3, 2인 학생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3, 4, 4, 3, 3 이런 학생도 있을 거야. 이 둘 다 평균은 똑같거든. 근데 이 친구가 뽑히겠지. 이렇게 되면 동점자. 그래서 가천대는 2번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을 선호해. 자, 다시 한번 좀 봐줄게. 그리고 교과 전형 중에 아까 지역 균형 전형, 학교장 추천을 받는 전형은 면접이 필요한 전형이 되지. 그래서 1단계에서 여기서는 6배수를 선발하게 되고 6배수라는 거는 합격 정원이 여기 경제학과 8명인데 그럼 6, 8에 48명을 선발하겠다는 거야. 6배. 그 중에서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이 두 개의 합산 점수를 가지고 8명을 갖다 선정해내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수월하지는 않아. 대신에 수능 최저 등급이 없어. 자, 수능 최저 등급 없음이지. 그래서 선생님 반드시 얘기하는데 오늘 설명회 듣는 친구들한테는 수능 점수를 어느 정도는 해놔야 돼.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과목들이 좀 영어는 일단 잘 딸 수 있고 수학이나 국어, 과학 한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이든 수능 점수를 하나를 받아놔야 나중에 이런 직윤, 면접 전형 이런 식으로 안 간다는 거야. 점수로 가는 게 훨씬 수월하거든. 면접 너네 8명 중에 1명 이겨야 되는 거잖아. 그게 쉽지 않아 생각보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핫 표시돼 있죠. 핫 표시. 학교 생활부 기록 반영 방법. 자, 이게 대학교마다 달라. 그런데 가천대는 일단 반영 교과가 주요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이야. 예를 들어 이걸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국영수 4과 한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데 가천대는 인문계열에서는 국영수 4, 자연계열에서는 국영수 과만 보겠다는 것이. 그래서 또 반영 방법은 반영 학기는 우수한 4개 학기만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반영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5학기를 갖다가 시험을 보잖아. 그럼 5학기 수학 시험을 봤다고 볼게요. 수학을. 5학기의 수학 성적이 내가 이래. 5, 3, 4, 3이야. 그러면은 이 5등급 버려도 된다는 거야. 그렇지? 우수한 4개 학기만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제일 잘 본 거는 40%를 반영해 주는 거지. 거의 절반이잖아. 그래서 2번을 잘 보면 돼. 이거 환산해 보면 이거 그냥 그대로 평균 내면 3이거든. 더해서 4로 나누면. 근데 가천대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2 곱하기 0.4, 40%. 그다음 3 곱하기 0.3, 3 곱하기 0.2, 그다음 4 곱하기 0.1이야. 제일 못한 거는 10%만 반영이 되지. 자, 앞자리만 곱해볼까요? 8, 9, 3이 6, 4. 더해주면은 27이죠. 2.7등급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는 3등급이었는데 가천대 내신으로 환산하게 되면 2.7등급이 되는 거지. 5등급도 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아직 2개 학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쯤은 내가 한번 얘기해 줄 만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2번을 잘하면 된다. 자, 선생님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학생 A랑 B가 있는데 학생 A는 줄기차게 3등급을 받은 학생이야. 잘했지. 얘는 단순 평균도 3등급이고 가천대도 3등급이야. 근데 두 번째 학생은 좀 망했다가 마지막에 역전한 케이스가 되지. 얘는 평균은 3.4밖에 안 나와. 그런데 가천대 걸로 환산하게 되면 2.9가 나오게 되지. 그래서 잘 본 학기에 2등급 같은 게 하나 껴있으면 좋다. 아직 3학년이 남아있잖아. 그리고 문과생들은 여기 이제 내가 보니까 인형이
종현이 다 문과 계열인 것 같은데, 아, 종현이는 이과 계열인가? 종현아, 이과 계열이냐? 네, 문과 이과야? 이과요. 안, 안 들리는데 좀 크게 얘기해봐. 이과요. 이과야? 어. 그럼 안타깝지만 무조건 잘해야겠네? 그지? 그러면은 요번 학기를 잘해야 돼. 그리고 동광고 학생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동광고가 내신 등급 따기가 그래도 괜찮은 학교야. 한번 열심히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학생부 교과로 몇 등급 정도 받아야 가천대에 갈 수가 있냐? 자, 학생부 우수자 입결이야. 자, 볼 거는 학생부 등급의 90%를 봐주면 돼. 자, 내신 등급 보이지? 대략 한 3점대 초반, 2점대 후반. 그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약간 이쪽 시뮬레이션. 여기 5가 하나 껴있어도 상관없어. 버릴 거니까. 한 요 정도. 4, 4, 2, 3 정도. 혹은 3이 있다 그러면 4, 3, 3, 3. 아니, 4, 3, 3, 3 별로야. 2가 하나 껴있는 게 좋아. 근데 지금 이거는 단순히 수학만 얘기한 거고,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혹은 과학도 있단 말이야. 사회고, 그지? 사회나 과학 같은 과목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학기별 성적 산출 시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한, 그지? 제외한 반영 교과 전 과목을 산출하여 반영 비율을 정함. 예를 들어서 과학을 갖다가 선택을 했다. 생원하고 화원을.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인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는데 생원, 화원은 대부분 다 진로 선택은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을 갖다 평균을 내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반영 과목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수학 말고 국어나 영어, 수학, 사회나 과학 이 중에서 자기가 재주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하나 재주가 있는 과목, 재주가 나는 정말 없다. 그럼 국어. 국어는 한국어라서 웬만하면 할 수 있어. 2등급을 짠단 말이야. 요번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중에서 2등급을 만들어내는 거야. 뭐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자, 그렇게 돼서 한 3점대 초반에서 2점대 후반 점수를 갖다가 가천대에서 획득하게 되면, 그지? 그러면은 이제 최저 등급 아까쯤에 두 과목 6등급 맞춰야 됐었지? 그거까지 딱 합격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합격되는 거야. 간단하죠. 학생부 교과 전형 점수로 가는 거니까 무슨 뭐 세특이나 이딴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면접도 신경 쓸 게 없어. 영어 70점 넘기고 그다음 국어 75점 넘기면 3등급이야. 수능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학생부 교과로 대학을 가는 방법이고요. 지역 균형 입결은 좀 더 점수가 당연히 훨씬 낮지. 대신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고 면접에서 통과해야 되고 1단계에서 합격이 됐더라도 면접까지 포함하면 8대1의 경쟁률을 보이게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조금 쉽지는 않다. 자, 예비 순위 한번 봐볼게. 40명 뽑는데 107명이잖아. 예비 순위 107등까지 이제 합격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가천대 쪽은 예비 순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동점자 처리 기준 보여줬지. 높은 과목이 있어야 된다고. 최상위 점수.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자기가 재주 있는 거 1등급 이렇게 찍어버리면 진짜 좋아. 만약에 1등급 하나, 2등급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다 막 4, 5, 4 이렇게 해도 점수는 충분히 합격 점수가 나올 거야. 수학만 놓고 보는 게 아니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서 점수를 올려봐요. 희망이 있어요.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게. 자, 종합전형은 선생님이 좀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만 아까 봤듯이 가천대에서는 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그치? 그래서 얘는 일단 인서울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너네한테도 되게 좋을 수 있거든. 스토리거든. 그래서 남은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를 잘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지. 왜냐하면 교과에서 이 발전 스토리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발전해 가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문과 계열 학생이면 국어, 영어, 사회를 잘하는 그 스토리, 이과 학생이면 수학, 과학을 좀 잘하는 스토리, 거기에다가 진로 세특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이게 종합전형이지. 최근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데 종합전형이 예전에는 되게 불합리한 경우가 되게 많았대.
근데 대학들도 이 종합전형을 시행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가거든. 입학사정관부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종합전형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니네가 수학이 2등급이다 그러면 3등급 할게. 3등급이라 그러면은 3등급이 11에서 23% 구간이잖아. 그러면 학생부 교과에서는 3등급은 그냥 다 똑같은 3등급이야. 근데 학생부 종합에서는 11%에 있는 학생과 23%에 있는 학생을 평가할 수 있어. 얘가 더 잘했구나. 그래서 만약 3등급을 찍었더라도 3등급 말미에 있으면 사실은 못했구나라고 평가를 받게 되겠지. 그리고 학교별로 기준을 두고 또 비교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동광고랑 성남여고 이렇게 두 명의 학생이 왔는데 둘 다 3등급이야. 그렇더라도 표준 편차 보면 난이도 나오거든요. 얘가 더 잘했구나. 내가 볼 때 성남여고랑 동광고 중엔 동광고가 이겨. 그래서 그런 교과 스토리들이 들어가요.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니네가 기억할 건 이거 하나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잘한다 이거는. 내가 점수가 최대한 높게끔 만들어내는 거. 3등급 컷에 걸리더라도.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간다, 문 닫고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 주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가천대에서는 이렇게 많죠? 내가 만약에 뭐 사회기여자 전형에 할 수 있다 이러면 땡큐지. 근데 대부분은 가천 바람개비 전형이나 가천 AISW 전형 이 두 개만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전형은 다 똑같아요. 1단계에선 4배수를 뽑아. 이게 뭔지 아까 알려줬지. 4배를 뽑고 2단계에서는 1단계 평가와 면접까지 포함을 해서 한 명을 다시 뽑아내지. 1단계에 합격했더라도 4대1의 경쟁률을 보이게 되겠죠. 이번 2023학년도 지금 현재 고3은 자기소개서를 내게 되어 있지만 너네 때는 아니지. 그래서 이거 없이 이제 면접을 보게 될 거야. 뭐 면접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데 이런 건 뭐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거고요. 이 가천 발언계비 전형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런 식으로 뽑아 인원은 이렇게 쭉.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제일 많이 뽑지. 한 527명. 거의 다 이걸로 뽑는다고 보면 돼. AISW는 소프트웨어랑 인공지능 요 학과야. 요 학과는 이걸로 뽑는다는 얘기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 똑같죠. 전형 방법은 똑같아요. 4배수를 뽑고 이렇게. 저기 하시라고 적어놨는데 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중요한 게 면접평가야. 동점자가 있을 때는 면접평가 우수자를 뽑겠다는 얘기잖아. 점수보다도. 그래서 면접을 잘 보는 게 중요할 거고, 면접을 잘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자기의 어떤 스토리가 필요해요. 면접을 가서 안 떨고 큰 목소리로 인상 좋게 해서 본다고 해서 잘 보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PR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게 니네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질 거야. 자,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학생부 종합은 사실 내가 이제 3월 달에 한번 설명회를 했었어. 근데 요번에 10월 24일 날 그때 이제 서울권 주요 대학을 얘기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자세히 해줄 거야. 그래서 여기 to be continue라고 적어놨지.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지. 2학년 2학기 세특이라든가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같은 것들을 이제 기말고사 보고 나서 검수를 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선생님이 오늘 이번 설명회에서 얘기해 준 내용들을 반영해서 니네가 주장을 해야 돼. 선생님 이거 써주세요. 이거 써주세요.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중요하거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문과 계열의 학생은 국어, 영어, 사회 쪽을 좀 더 열심히 하고 다 잘하면 좋지만 이과 계열의 학생들은 수학하고 과학을 버리는 일이 있으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는 어려운 거야. 자, 알겠죠? 입결을 볼게요. 입결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더 낮아요, 당연히. 교과가 높아. 봐봐, 그지? 3점대 중반, 이런 데는 4.7이야. 이거 뭐야? 유럽 어문학과. 좋은데? 4.7. 그지? 3점대 중후반.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면접을 좀 잘 봐야 되고요. 1단계의 4배수, 2단계의 면접을 갖다 포함해서 이제 뭔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전형이 되겠지.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3.5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3.5인 학생이 얼마나 많겠어. 그지? 3.5가 중요한 게 아니라 3.5를 받아놓고 어떤 스토리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학생이라는, 뭐 내가 아까 강조했잖아. 중요한 스토리들이 뭔지. 뭐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학생이다. 똑같이 3등급이더라도 11%랑 23%는 다르게 취급한다 그랬지. 그래서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학생부 등급 70%를 토탈 냈을 때 3.5다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4등급도 붙을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3등급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3.5인데 3등급이야 내가. 근데 얘는 떨어지고 얘가 붙을 수도 있어. 여기는 학생부 등급의 70%의 평균이 3.5란 얘기잖아. 그래서 내가 3.5가 안 되더라도 스토리가 좋으면 한번 써볼 만한 거고요. 내가 3등급이더라도 스토리가 안 좋으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어쨌든 종합전형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과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한 그런 결과물들이 모여서 너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 아니,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지? 변수도 많고. 그냥 점수 나오는 게 깔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AI랑 SW는 요 정도 돼요, 등급이. 역시 근데 이게 뭐 꼭 절대적인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게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 하지만 종합전형 말고 교과전형은 이게 절대적이야. 점수로 가는 거니까. 교과전형은 3등급이 돼야 됐었죠, 아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2등급들이 좀 찍혀야 된다 그랬지. 자, 약수령 논술. 가천대에서 굉장히 특이하고 예전부터 가천대는 이걸로 먹고 살았어요. 예전엔 적성이었지. 그 다음 약수령 논술로 바뀐 거고. 그래서 인서울을 가기가 약간 못 미치는 학생들이 가천대에 많이 가는 바람에 가천대가 좀 많이 컸죠. 그래서 이 약수령 논술 전형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논술 말고 약수령 논술 얘기만 하면. 자, 가천대 약수령 논술은 국어랑 수학만 봐. 수학은 수원하고 수투만 봐. 미적도 안 보지. 그리고 스타일은 학교 서술형 문제처럼 나와요. 그리고 수준은 수능의 중킬러 이하. 중킬러 정도 될 거야. 이하라 그랬으니까 중킬러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전형. 단일 전형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 정시 쪽에서 그 가군, 나군, 다군을 뺐을 때. 만약에 가군, 나군, 다군을 하나로 보게 되면은 정시가 제일 많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자, 국어는 좀 쉽대요. 전체적으로 15문항이 나오는데, 15문항. 문과 쪽은 국어가 9개, 수학이 6개. 이과 쪽은 국어가 6개, 수학이 9개야. 그래서 문제 스타일은 이게 이제 논술 모의고사 문제인데,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네모칸 채워라. 약수령 논술은 논술하고는 달라요. 되게 길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문제 6번. 그냥 문제 푸는 거지. 학교 서술형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문제 푸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뭐 문제 푸는 방식이라든가 서술해야 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원에서 충분히 연습을 할 건데 그런 것보다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난도는 수능의 한 준킬러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15문항 정도가 나오는데요. 합격선은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12개 선 정도 돼요. 한 3개 정도 틀리면 되는 거지. 1년 동안 준비해 볼 만하지. 왜냐하면 수원 수투랑 국어밖에 안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나마 수원 수투 국어는 좀 약간 수능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는 못 풀지만 한 그거보다 약간 쉬운 문제까지는 내가 도전할 수 있어. 그러면은 얘는 준비하는 게 현명해요. 왜? 왜? 수시 원서가 6개니까. 이게 수시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지? 준비를 해 놓으면 이걸 갖다 준비를 해서 떨어지더라도 혹은 붙으면 얼마나 좋겠어. 내 내신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일찌감치 수원 수투 겨울방학에 하거든. 학원에서 무조건 할 거야. 고3들은 수원 수투가 필요해요. 수능 공부도 필요하고. 그런데 내가 미적분 내신만 본다고 해서 보통 미적분 내신 위주로만 공부를 해, 애들이. 확률로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야. 수원 수투도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돼. 시키는 것들을. 작전은 학원에서 내가 짜니까. 자, 단일준형으로 많이 뽑죠, 그죠? 그리고 합격선이 12개 선이라 그랬는데 할만해. 근데 얘는 이제 중요한 게 내신이 좀 중요해요. 얘를 한번 봐야 돼. 아까 내가 내신 산출하는 방법은 알려줬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꼭 학생부 교과가 아니더라도 가천대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두 학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 지역 균형. 아까 이거 학생부 교과였지? 학생부 교과에서는 석차 등급을 보면 1등급한테 100점을 주고요. 3등급한테는 99점을 줘. 4등급 98.5 이런 식으로 주잖아. 근데 논술 전형에서는 그거보다 더 떨어뜨리지 점수를. 그죠? 이 비교해보면 더 떨어지는 거죠, 점수가. 그래서 논술에서는 내신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가천대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등급 정도 돼. 아까 학생부 전형은 3등급에서 붙는다 그랬잖아. 평균이 한 3점 이렇게 됐었죠, 초반 때. 근데 얘는 한 4 정도 되면 도전해 볼 만해요. 가천대 내신 산출로. 가천대 내신 산출은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여태까지 조졌어. 내가 지금 망했어 이렇게. 554야. 두 학기 남아 있어. 그래서 3 한 번만 찍으면 충분히 아무렇게나 해도 4여도 이렇게 잡으면은 이거 그냥 평균도 4거든요. 근데 가천대 평균 하면 더 올라가. 그러면은 약수령 논술을 볼 만한 그런 배경은 베이스는 마련이 되는 거죠. 5등급이고 이러면 떨어져요. 자, 약수령 논술 입결을 보면 학생부 등급은 대략 한 4등급에 가깝게, 물론 과에 따라 좀 달라요. 3등급 후반이나 3등급 중반, 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요 정도 선에서 합격을 했다는 거야. 역시 학생부 등급 70%잖아. 90%안 나와 있잖아. 그지? 왜냐하면은 이 3.7이 절대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야. 4여도 붙은 애가 있는 거고 3이어도 떨어진 애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더 중요하니까. 논술의 정답수. 내가 내신이 5등급이야. 근데 얘가 3.7이야. 1번 학생 3.7. 나는 2번 학생이 5등급 망했어. 근데 얘는 11개, 11.6개를 맞아서 여기 요 라인이고요. 얘는 13개를 맞췄다고 볼게. 더 많이 맞았잖아? 그럼 점수를 환산할 때 내신 점수랑 논술 점수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총점이 여기 450점 기본에다 150점 줘서 600점을 주잖아요. 여기다가 600점. 그죠? 이게 논술 점수야. 다시. 논술 점수는 600점을 줘요. 450점 일단은 빵점이어도 받는 거야. 그냥 기본 점수. 강분항강 10점. 그리고 내신 점수를 400점을 맞추지. 그래서 10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내게 되죠. 적어놓진 않았네.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가천대 약수령 논술에서는 애들이 또 잘 못하는 게 수능 최저 등급이에요. 어디 갔지? 잠시만. 빼버렸네. 자, 내가 알려줄게. 수능 최저 등급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과목에 3등급이야. 아까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요. 두 과목에 6등급이었어. 수능. 그러니까 어차피 학생부 교과를 준비하든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든 수능 시험은 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직 준비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고요. 그래서 뭐 약수령 논술도 점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말했던 대로 내신 한 4등급 대 정도 맞춰놓고 대략 그 왔다 갔다 하게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 못하는 과목 있으면 3 한번 찍고 그리고 나서 12개 맞으면 합격이야. 그죠? 우리 선생님들 우수해서 12개 맞출 수 있게 가르칠 수 있어요. 학생만 열심히 해줄 수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마지막 정시 얘기야. 자, 정시 쪽은 이제 수능 시험으로 가는 거지. 어. 자, 정시 쪽에 선발 인원을 한번 봐봐요. 2023학년도 이번 고3들이지. 자, 전체 합계는 8대 2야. 수시가 훨씬 많죠. 그런데 인서울 쪽으로 가면요. 6대 4. 수도권으로 가면 7대 3이야. 지방권이 8.5대 1.5지. 그러니까 지방은 전부 다 수시로 뽑고 쉽게 얘기하면 수도권 이상에서 좋은 대학들은 정시도 꽤 뽑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거고. 자, 수능 성적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여기 이제 표준 점수 100분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표준 점수는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가천대는 100분위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3등급이어도 3등급이 11에서 23%잖아. 근데 11은 100분위 점수 89점이야. 100점에서 빼면 되는 거야. 그다음 얘는 77점이죠. 점수가 많이 다르지. 이 점수 훨씬 좋죠. 같은 3등급이어도. 그래서 수능 성적은
최저를 맞출 땐 등급을 보지만 요 등급. 수능 점수에서는 이게 필요 없어요. 이걸 보는 거지. 백분위 점수. 정시에서는. 자, 반영지표 보는데 일단 가천대는 백분위 점수를 갖다 반영을 하고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이지. 자, 가군, 나군, 다군 이런 식으로 있어. 가나다군. 과들이 좀 달라. 그죠? 가군에 이렇게 인문자연계열의 이런 과들을 좀 뽑고요. 그다음 나군, 다군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뽑는데 다 보면 알겠지만 수능 100%예요. 그냥 점수로 가는 거야. 수능 100%. 그럼 몇 점 정도에서 합격하고 점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가천대는. 자, 우수한 영역 순서대로 국어 수학이야. 35, 25%를 주겠다. 합치면 60%죠. 국어랑 수학이 중요하다. 그지? 그리고 영어 20% 주겠다. 탐구 20% 주겠다.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이랑 과학을 한 사람은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너네 3등급을 받았다 그럼 백분위 점수가 몇이냐? 3등급 아까 11에서 23%라 그랬잖아요. 그럼 11%를 받은 학생은 89점이라 그랬고 23%를 받은 학생은 77점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3등급 대략적으로 평균만 대략적으로 내볼게요. 희소 인제 와버렸네. 자, 대략적으로 평균을 내게 되면은 3등급은 77점과 89점이니까 둘이 더해봐. 둘이 더해보면 160, 176이지. 이걸 반으로 나누게 되면은 83? 그죠? 뭔가 이상한데? 맞나? 160, 176 같죠? 28에 16, 28에 88? 완전 잘못됐는데? 근데 왜 더하기를 못하고 있지? 다시. 150이구나. 미쳤나 봐. 160이죠? 166점, 그죠? 166점. 반으로 나오면 83점이네. 그래서 보통 3등급 정도를 받고 중간쯤에 있다 그러면 83점이야. 근데 영어는, 이거 영어거든요. 영어는 3등급에 92점을 줘요. 그러니까 점수를 되게 많이 주지, 영어는. 4등급도 86점을 줘. 평범한 3등급보다 더 많이 줘. 그래서 가천대에서는, 가천대뿐만 아니라 서울권의 정시에서는요, 요 영어 점수는 좀 평균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영어에 좀 자신이 있다. 그래서 내가 뭐 2, 3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러면 가천대 정시에 굉장히 좋아. 평균을 올리기가. 근데 국어 수학 못하면 뭐 말짱 꽝이고 국어 수학이 이제 60%니까. 자, 역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어요, 선생님이. 자, 한번 볼게요. 백분위 시뮬레이션. 어느 정도에서 합격선이 결정이 되는지. 자, 일단 요거 보기 전에 입결을 먼저 보면은 입결은 한 85점 선이야. 자, 최종 등록자의 70%가 85점, 83점, 85점, 83점, 그죠? 여긴 80점이네요. 유럽 어문학과가 요새 인기가 없나 봐. 70%니까요. 이거보다 좀 못해도 붙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얼마나 못해서 붙었는지는 안 나와 있는 거지. 대략 선생님이 봤을 때는 평균 잡으면 한 83, 4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83? 아무리 못해도. 그치? 자, 그러면 백분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런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돼. 자, 첫 번째 친구는 3343이야. 일단 정시는 4 받으면 안 돼. 왜냐하면 4등급은, 정시에서 4등급은 23%에서 40% 구간이잖아요. 되게 넓지. 23%는 77점이지만 40%는 60점이잖아. 야, 4개 중에 하나 60점 받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평균을 맞추겠어, 그지? 85점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4등급은 받으면 안 돼. 근데 3등급 컷이 높으냐? 정시 준비, 저 3등급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국어가 수능에서 75점 정도가 3등급이에요. 수학도 75점. 영어는 70점이지, 3등급이. 생명은 40점 정도 될 거야. 이게 그렇게 되게 높은 점수는 아니야, 생각보다. 도전하면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국어 수학을 3등급 받고 영어는 4등급 받았어, 얘가. 생명도 3등급 받았어. 그래서 반영 비율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잘한 거 35,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20, 20. 자, 계산을 해봤더니 83.6점이 나와요. 자, 영어를 망쳤어, 그지? 영어가 4등급이지. 근데 영어는 아까 점수 잘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영어를 망쳤을 때는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영어 말고 국어를 망친 학생을 한번 예로 들어본 거야. 3334. 근데 국어 수학 중에 잘한 게 35%, 못한 게 25%잖아. 4등급 받으면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이거 계산해 보면 80점 나오거든요. 4등급 받으면 하여간 좀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지만 영어는 4등급을 받아도 괜찮다. 4등급 60점이잖아, 영어가. 60점 못 받을 사람이 없죠, 노력하면. 그지? 듣기가 벌써 17문제, 듣기가 몇 점이야. 그지? 그것만 해도 한 40점 돼. 그럼 60점 받는 게 뭐 어렵지 않죠. 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한 과목을 2등급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이든 선택해서 얘는 한번 파헤쳐서 2등급을 찍는 거야. 그러면 100분위 점수 확 올라가거든. 얘는 완전 합격선이죠. 이 합격선이 아니라 점수가 남지. 인서울도 잘하면은 낮은 과 정도는 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영어를 망친 학생이니까. 그래서 가천대 쪽은 학생부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어떤 특정 과목을 잘하는 학생을 선호한다. 이해했죠? 그럼 당장에 내일부터 기말고사 준비를 할 텐데 지금 현재 하고 있을 텐데 기말고사 때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던 대로 가천대를 가고 싶으면은 학생부 교과나 약수령 논술이나 학생부 종합이나 정시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나한테 적합한 걸 선택을 하되 다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어. 정리를 좀 해주면. 비슷한 내용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종합. 뻔한 얘기지만 내신을 잘 따야 되는 거지. 다만 선생님 저 지금까지 망했는데 앞으로 잘 따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가천대는. 앞으로 2번 잘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과목에 국어는 좀 자신 있다. 국어 1등급 찍으면 완전 이건 끝난 거죠. 왜냐하면 제일 잘한 과목에 아까 40% 들어가니까 내신은. 그러면 내가 5학기를 다 망했더라도 이게 40%니까 절반은 1등급인 거야. 그지? 가천대는 그런 학교야. 얼마나 좋아. 이게 5, 5, 5, 5여도 합격선이야, 내가 볼 때. 왜냐하면 30, 20, 10% 들어갈 텐데요. 5, 6에 3. 그죠? 이게 60%가 5등급인 거잖아. 이씨, 안 될라나? 6, 5, 3. 이게 3이네, 벌써. 4. 0.4. 0.4. 그죠? 그 다음에 60%. 0.6 곱하기 5. 3. 3.4 나오네요, 이 친구가. 3.4. 그럼 좀 어렵네. 하나만 4 찍어야겠네. 한 번만 4. 그럼 3.0 되겠지. 가천된 그런 학교고요. 그 다음에 논술 아까 쯤 얘기했듯이 논술에도 내신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러니까 얘도 한 4 근처까지는 잡아놔야 되니까 니네가 교과나 종합으로 내가 3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잖아. 얘는 3이고 얘는 3.5예요, 합격선이. 한 3을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해. 그러다 보면 이건 되겠지. 그러면 일단 내신은 잡아놨고 약수령 논술 15문제 중에서 12개 맞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3학년 때 열심히 하면 돼. 무조건 돼. 1년 동안 해서 이거 안 되면 자살해. 아니, 이건 너무 심하고 1년 동안 하면 돼. 그래서 자살은 아니에요. 그건 잊어버리고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근데 열심히 하면 돼. 진짜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정시인데 정시도 가천대 좀 특이했었죠. 국어 수학 중에 잘한 게 35, 그 다음 게 25. 그죠? 국어 수학이 합쳐서 60%. 국어는 한국말이잖아, 얘들아. 그지? 니네가 국어를 영어만큼 공부했다고 생각해봐. 왜 못할까? 아,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 선생님 제자들 중에 11월 모의고사, 아니지, 고3 3월 모의고사 60점 받았는데, 나중에 수능 시험에서 한 80점 이상 받은 친구들이 있어. 열심히 해서. 정시도 괜찮아요. 할만해. 효성고, 그 다음에 강남 쪽, 그 다음 분당 쪽의 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한 학교에 6, 70% 이상이 다 정시 공부를 해요. 우리 성남 본시가지 쪽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그래서 피하지 말고 정시 공부 꼭 해놔. 쓸모가 많아. 약수령 논술도 결국에는 정시 그 문제들이야. 근데 왜 안 할까요? 자,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학종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등급이 낮아. 가천대는 학생부 교과가 3이었는데 종합은 3.5잖아. 뭔 중앙대 같은 데가요. 2.5 이렇게 써 있어요. 수박책 보면.
씨, 나 2.5? 중앙대 될 것 같은데? 해봐, 되나?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허점이야.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점수가 낮다고 해서 아까 이게 내가 절대적이지 않다 그랬지. 3등급이어도 떨어지고 4등급이어도 붙을 수 있다 그랬잖아. 종합전형은 스토리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얘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요. 면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은데 애들은 이게 단순히 이런 점수만 보고 학종은 내가 점수 좀 덜 받아도 되는 전형이네? 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수능 공부를 안 하고 싶은 거야. 종합전형에 면접이 안 들어가니까, 아니, 최저등급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입시가 4개의 전형이 있고 4개 전형 중에 3개 전형이 수능이 필요한데, 논술까지 포함해서, 논술도 수능 필요해요. 최저도 필요하고 수능 문제기도 해. 근데 그거 다 안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지?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듣고, 선생님 얘기가 어떤 너네를 꼬실라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얘기가 정답이에요. 내 얘기를 듣고, 어떤 입시에 대한 얘기들을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러고 열심히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은 뭐가 좀 되어 갈 거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선생님 좋아하고 내가 다 아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말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기간 열심히 해야 돼. 자, 졸업생이 한마디. 자, 저번에 보여주긴 했지만 또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얘가 내신 등급 평균 3.5예요. 그리고 어떤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이런 거 다 잘했어. 자소서도 잘 썼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잘 안 될 것 같더라고, 나는. 왜냐하면 특별하게 보이는 눈에 띄는 교과 스토리가 없었어요. 특정하게 잘하는 과목이 없다는 얘기야. 결국 이제 종합전형에서는 좀 안 됐고 쉽지는 않아요. 약수련 논술에 붙었는데 이 친구 한 얘기가 요게 걸작이죠. 그죠? 진짜 간절한 사람만 합격할 수 있다. 그죠? 선생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니네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가 간절하게 공부하면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다 할 수 있고요. 이걸 넘어서 인서울의 대학들도 할 수 있어. 왜냐면 한 끗 차이거든. 내가 수능 시험에서 3등급 한번 찍어보면요. 2등급까지 두 문제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간절하게 공부하도록 하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전형으로 대학을 가서 너무 이것만 파지 말란 얘기 하는 거야.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야, 니네가. 얘의 선생님 저 6학종 쓸게요. 이거는 3학년 1학기 끝나고 7월 달에 할 얘기야. 그 전에는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칠 건데 합격의 그날까지 손 꼭 부여잡고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 팀장님 들어와 계시거든요. 빨리 약속하세요. 팀장님 어디 갔어? 빨리 약속해줘.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영이 그다음에 또 누가 듣고 있지? 종현이, 희서. 희서는 늦게 들어와서 다음 주에 다시 들어야겠다.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은 들었더라도 다음 주에 또 들으세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있고 같은 내용이야. 3번 듣다 보면 외워지겠지. 그래서 하여간 이 시험 끝났다고 이 해이해질 때가 아니죠, 지금. 학원에서 진도 안 나간다고 공부 안 해야 될 때가 아니죠. 그래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어른이 돼서 내 거는 내가 챙기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